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4월, 5월의 의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4월부터 6월은 세시의 시간상 여름에 해당합니다. 봄에 뿌려든 씨앗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수행되는 세시 의뢰는 논밭의 작물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세시 의뢰가 생산을 위한 활동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다른 때와 비교해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조상에게 인사를 올리고 곧 시작될 더위를 대비하여 건강을 돌보며 또 더위로 일하기 힘든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목적의 의뢰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들은 한국 고유의 전통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 현지화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4월과 5월의 대표적인 세시 의뢰인 청명과 한식, 그리고 단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살펴볼 의뢰는 청명과 한식입니다. 두 날은 양력 4월 5, 6일 무렵으로 하루 차이가 나거나 같은 날입니다. 한국에는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식과 청명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므로 하루 먼저 주구나 뒤에 주구나 같다는 뜻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두 날은 세시 의뢰로서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명은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로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농업, 어업과 같은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 중 하나입니다. 순서대로 청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명일에는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관련 기록을 조선시대 세시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국세시기의 청명조에 따르면 이날 궁에서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를 비벼 일으킨 새 불을 임금에게 바쳤고 임금은 이를 다시 각 관청과 고을의 수령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불을 받은 수령들은 이것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행사를 사화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명은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로 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청명 무렵에 농촌에서는 논밭에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합니다. 또 날씨와 관련된 속신도 많이 있습니다.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의 농사가 잘 되고 좋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점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농촌에만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촌에서도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물고기가 많아져서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날씨가 좋기를 기대했습니다. 청명 다음 날은 한식입니다. 한식은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로 말 그대로 찬 음식을 먹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식에 더운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청명의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이 수령에게 새 불을 내려주고 수령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이 새 불을 받기까지는 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묵은 불을 끄고 기다려야 했으므로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 겁니다. 이렇듯 오래된 불을 금지하고 새로운 불을 기다리는 풍습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시사회에서는 모든 사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이란 오래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갱생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불은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고 그래서 오래 사용한 불을 끄고 새로 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의례를 주기적으로 거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식에 불을 사용하지 않는 풍습의 유래는 중국의 계자추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기도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조정이 어려움을 만나 임금의 아들인 진문공은 19년 동안 각 나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때 계자추라는 충신이 동행하며 문공이 기아로 죽음의 고비를 맞을 때 자신의 넓적다리를 잘라 먹이며 그를 보필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혼란을 평정하고 문공은 임금이 되었으나 계자추의 공을 잊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원망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들어가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임금이 계자추를 찾았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진 마음에 임금은 산에 불을 지르면 계자추가 산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자추는 나오지 않고 산속에서 불에 타서 숨졌는데 이날이 바로 한식이었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불에 타 숨진 계자추를 위로하고자 이날 하루만큼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밥을 먹는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풍습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식의 또 다른 대표적인 풍습으로는 성묘가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찾아 인사드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왕실에서는 이날 종묘에 제를 올리고 민간에서는 조상의 묘를 찾아가 간단하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전통사회에서 한식은 지상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로 인간을 방해하고 해를 끼치는 귀신이 없는 혹은 움직이지 않는 날이라 여겼습니다. 일명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는 등의 보수 작업과 무덤을 옮기는 이장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한식은 조상 숭배와 관련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어서 최근까지도 큰 명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중요성이 상당 부분 잊혀졌습니다. 지금은 묘소가 있는 집안에서 봉분에 벌초하는 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청명과 흔히 같은 날이 되고는 하기 때문에 풍습 역시 뒤섞여서 뚜렷이 구분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월의 세시의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때가 생산력상으로 어떤 시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어 농촌의 경우 논에서는 모내기가, 밭에서는 봄에 파종한 작물들의 김매기가 한창인 시기입니다. 모내기는 다른 말로 모심기라고도 합니다. 모짜리에 벽씨를 뿌리고 이 벽씨가 한 달 정도 일정 기간 자라서 모가 되면 논에 옮겨 심는 것을 말합니다. 모내기는 토지의 이용도와 생산성, 단위 면적당 벼 수확량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농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를 옮겨 심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후와 재배하는 벼의 품종부터 시작해서 농업용수의 사용 방식, 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수확량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기에 시행하게 됩니다. 대개 5월 20일부터 시작하여 6월 15일 전으로 모내기를 마쳐야 수확량과 품질이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모내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5월은 모내기에 적기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한편 음력 5월은 남부지방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비가 점차 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있는 여름철은 전염병이 유행하기 쉬워 한여름이 시작되는 5월은 여러 가지 재앙을 제거해야 하는 달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단오는 시기적으로 음력 5월 5일에 해당하며 천중절, 중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오의 단은 처음, 첫 번째를 의미하고 오는 다섯을 의미하므로 둘을 합친 단오는 초닷새라는 뜻이 됩니다. 한글로는 수린날이라고도 하는데 수리란 한글의 수레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높다, 위 또는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오는 높은 날, 신을 모시는 날인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큰 명절로 여겨왔고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단오에 행해지는 의례들을 크게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건강을 유지해 장수를 누리기 위한 행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신을 모시며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들입니다. 먼저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의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날 왕실에서는 부채와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든 애호를 신하들에게 하사했습니다. 먼저 부채는 대나무가 자생하는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 관아에서 제작해 왕실에 진상하면 왕은 이렇게 받은 부채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채는 단오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더위에 꼭 필요한 물건이었고
신분을 보여주는 가치제이기도 했습니다. 애호는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꽂거나 문에 매달았습니다. 애호를 만드는 것은 아이들이어서 조선 전기까지는 궁중에서뿐 아니라 전 계층을 넘어 유행했던 풍속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애호는 잡기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쑥의 정화력과 호랑이의 용감함이 결합되어 2배의 강력한 힘을 지닌 벽사물이 된 것입니다. 단오는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로 더위를 피해 독을 지닌 뱀, 거미, 정갈, 진해, 개구리 같은 일명 오독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오독이 싫어하는 강한 향기를 내는 식물들을 대문에 걸어 접근을 막았는데 특히 쑥은 강한 살균력과 독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많이 쓰였습니다. 이외에도 속신으로는 창포를 삶아 창포탕을 만들어 그물로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창포 뿌리를 잘라 비녀를 만들어 가운데에 숫자나 복자를 새기고 비녀 끝에는 붉게 연지를 칠해 머리에 꽂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악기를 쫓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단오 무렵이면 대추가 막 열기 시작하는 계절이기에 대추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워 놓아 대추풍년을 기원했습니다. 또 단오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들은 모신기가 끝난 뒤 휴식의 의미와 풍요로운 생산과 맞물리는 주술적인 행위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단오는 높은 날, 신을 모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로 단오가 있습니다. 단오제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세시에 관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규모 단오 제사로는 강원도 대관령 국사선왕을 모시는 강릉단오굿, 경상남도 창녕의 문호장이란 신령한 인물에게 올리는 문호장굿, 일시 소멸되었다가 복원된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의 한장군 놀이,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 단오제가 있습니다. 강릉단오굿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단오제는 단오날을 전후로 펼쳐지는 강릉지방의 향토 재래의식입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대관령 산신을 제사하는데 단오제를 지내지 않으면 이 지역에 큰 재앙이 미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오제에서는 마을의 평안과 생업의 번영, 집안의 태평을 기원하는데 특히 풍농을 비는 의례라는 점에서 강릉단오제는 고대 한반도의 부족국가 중 하나였던 마한의 5월제로부터 그 기원을 찾기도 합니다. 5월제에서는 5월에 파종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공동체 단위로 수십인이 함께 일어나 땅을 구르고 손발을 함께 높였다 낮추었다 하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풍농을 위한 모의적인 놀이의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가 강릉단오제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오제는 한 달간 계속되며 한국의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신앙인 유교, 무속,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과 5월의 세시 의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4월과 올해는 계절적으로는 초여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농촌에서 모내기로 가장 바쁜 때이자 작물의 성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또 무더위와 긴 장마를 앞둔 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내기는 적절한 시간에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일시에 많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모내기가 행해지는 5월은 가장 바쁜 때로 많은 세시 의례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그에 앞서 4월과 5월 초까지 중요한 의례들이 행해졌습니다. 4월의 대표적인 세시 의례로 청명과 한식이 있습니다. 이때는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 봄이 가고 새로운 계절인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본래 청명은 계절의 변화를 반영한 세시로 날씨의 변화를 보고 생업 생산을 점치는 행사가 중요했습니다. 반면 한식은 중국에서 유래한 세시로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의례들이 행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명과 한식은 시간상으로는 하루 정도 차이가 나서 각각의 날에 행해지던 의례는 시간이 지나며 서로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5월의 중요한 세시을에는 단오입니다. 음양오행의 흐름으로 우주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조선시대 우주관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단오 때는 다양한 세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름의 무더위와 병충해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창 성장하기 시작하는 작물들의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생산의례와 마지막으로 신을 모시는 날로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그 지역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과거 단오는 한국 전통사회에서 설,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설, 추석과 달리 단오는 국가휴일 제도 속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오에 이루어지던 행사들은 날짜를 옮기거나 급속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